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치즈는 베이비벨이라는 이름의 치즈인데요. 소저수로 만든 반경성 타입의 치즈입니다. 네덜란드 에담과 비슷한 맛의 치즈죠. 이 치즈는 빨간색 껍질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선을 따라 띠를 뜯어서 벗겨내고 드시면 됩니다. 빨간 포장은 치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껍질, 즉 외피 부분이고 치즈 숙성 관리의 편의상 치즈 표면에 도포한 왁스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드시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걸 모르고 드셨다는 분들 제가 그동안 엄청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쫄깃쫄깃하다면서요. 그래서 이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사에서는 수년째 이 치즈를 먹는 방법에 관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치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그만큼 맛과 향, 형태도 무척 다양한데요. 치즈별로 먹는 법도 다르다고 하니 치즈 하나 먹자고 정말 공부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즈별로 먹어도 되는 껍질과 먹지 말아야 하는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즈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부분을 외피라고 합니다. 치즈에 따라 외피가 없는 것부터 외피가 있는 것, 그리고 있다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치즈의 외피는 1차적으로 치즈 내부의 수분을 관리하고 치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피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닦거나 다른 부재료를 더해서 추가적인 맛과 향, 조직감을 부여하죠.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즈의 최종적인 품질과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즈를 만들어서 짧게 숙성하거나 신선한 상태로 바로 먹는 생치즈의 경우는 외피가 없는 상태로 치즈 전체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 숙성을 하게 되는 치즈들은 숙성 과정 중에 내부의 수분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치즈를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내부 수분 관리와 더불어서 잡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외부를 관리하죠. 보통은 연한 소금물에 담그거나 소금물로 지속적으로 닦아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즈의 껍질이 형성되죠. 이때 치즈 외피 형성에 관여하는 곰팡이나 효모, 세균 등이 치즈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까망베르 브리아 같은 부드러운 치즈에서는 흰색의 얇은 외피를 볼 수 있죠. 이것은 페니실리움 칸디디움이라고 하는 흰 곰팡이가 치즈 표면에 증식해서 표피를 형성하는 경우로 치즈 숙성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도 먹어도 되는 곰팡이의 한 종류로 연성 치즈에 핀 흰 곰팡이 역시 먹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외피에서는 특징적으로 버섯 특유의 향을 매력적으로 보여주죠. 연성치즈 중에는 외피를 특정 액체로 닦아서 관리하는 세척 외피 연성치즈가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연한 소금물로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여기에 와인이나 맥주, 꼬냑이나 위스키와 같은 술을 더해서 치즈를 닦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해 곰팡이가 제거되고 건조로 인한 표면 갈라짐을 방지해서 치즈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치즈의 저장 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때 작용하는 미생물이 바로 브레비박테리움 리넨스인데요. 수분을 좋아하고 찐득한 점성이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도 존재하는 세균으로 특히 우리 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척 외피 연성 치즈들의 향을 발냄새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즈들은 중세 수도원에서 많이 만들었는데요. 주로 그들이 담근 술을 소금에 희석해서 치즈를 닦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치즈라고도 하죠. 세척 외피 연성 치즈의 외피는 먹어도 됩니다. 단단한 치즈들 다수가 소금물로 닦아서 외피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종류에 따라서는 연성 치즈에 사용했던 브레비박테리움 리넨스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아펜젤로와 같은 치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로 만든 슐츠라는 액체로 치즈를 닦는데요. 슐츠는 화이트 와인, 사과주, 소금물, 각종 허브 등 약 20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고 단 2사람만이 레시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체로 치즈를 닦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치즈에 추가적인 풍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재료를 섞어서 도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펜젤러처럼 특별한 액체로 치즈를 닦기도 하지만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에 치즈를 직접 담궈서 색과 향을 입히는 치즈가 있죠. 그리고 베피노첼리의 바롤로 치즈와 같이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를 치즈 표면에 직접 도포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갈아서 치즈 표면에 커피 향을 입히는 치즈도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치즈에 허브 향을 입히기 위해서 말린 로즈마리와 돼지기름인 라드를 섞어서 치즈 전체를 코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즈들은 외피를 포함해서 치즈를 먹어도 무방하지만 입안에 남는 식감이 거슬리고 불편해서 제거하고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치즈를 숙성하는 과정에 치즈 전체를 얇은 겉으로 감싸고 오일이나 버터, 돼지기름으로 코팅해서 관리하는 치즈들도 있습니다. 이런 치즈들은 외피를 제거하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베이비벨 치즈처럼 왁스로 코팅한 대표적인 치즈로 네덜란드의 고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다에는 노란색, 장기 숙성형 고다에는 검은색, 허브가 들어간 치즈에는 초록색과 같이 각각을 구분하는 다른 색의 왁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왁스는 이산화탄소의 반투과성 물질로 치즈 내 산소 유입을 차단해서 표면에 잡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왁스는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듯 치즈의 외피 관리 방법에 따라서 외피를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요. 치즈마다 그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즈들이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적으로 형성된 치즈의 외피는 단단하고 거칠며 점차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치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부드러운 질감의 숙성기간이 짧은 치즈들은 외피를 먹고 반대로 단단하고 숙성기간이 긴 치즈의 외피는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치즈의 외피는 해당 치즈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외피는 그 치즈의 이름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치즈를 구매했을 때 외피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즈를 잘라서 낼 때 외피를 포함시켜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또는 제거하고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친절함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치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